자, 목차를 왜 알려드리냐면 친구들 그 내비게이션도요. 처음 찍을 때 전체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먼저 주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어디 정도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수학상에서 메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얘가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다. 알죠? 근데 이걸 배우시려면 먼저 방정식도 식이고 부등식도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한 내용을 좀 안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다항식 파트에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이 대단원 안에서는 메인입니다. 이거만 잘 이해하시면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체에서 얘가 메인이고, 알죠? 그래서 이제 다항식 안에서는 뭘 배울 거냐? 여러분 알죠? 차수 다 알죠? 계수 알죠? 상수항 알죠?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 때 식하고 고등학교 때 식이 약간 디테일이 달라요. 미묘하게 달라요. 아예 약간 다른데 그것 때문에 오는 차이점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왔으면 고등학교 용어를 배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 파트 보고 뭐죠? 왜 그래요? 자,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게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시는 사칭 연산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쉽게 나눠서 해본 적 없죠? 이제 그것만 이제 새롭게 신규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눗셈에 대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다루는 파트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일단 예고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그 나눗셈에 대한 내용을 쫙 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냐면 사실은 나눗셈은 말이야 이거야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거 아는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눗셈은 사실 인수분해랑 연관성이 있던 거지. 그지? 근데 이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끝. 근데 이거는 뭘 기반으로? 얘를 기반으로 설명할 거다. 괜찮죠?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가시면 되고. 자, 방등형식과 부등식을 하는데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뭐죠? 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그죠? 복소수. 근데 소수는 알아요. 근데 걔는 아닙니다. 그죠? 복소수인데 이 친구는 왜 나오냐? 이 방정식 풀이 중에서 우리가 근을 잡을 때 있잖아요. 근. 그치?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거 3, 1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은 여기다 놓고 x는 마삼이었고 x는 마이너스입니다. 문제 푸실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2차 방정식 근을 잡는 거였지. 그치? 그 다른 방식은 뭐 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맞나요? 이렇게 푸시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풀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 넘어갔던 게 있어. 뭐냐면 이런 건데요. 자, 이때 뭐였냐면 판별식 D 기억납니까? b제곱 빼기 4ac였는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4여가지고 지금 음수죠. 이때 뭐라 그랬냐면 근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근이 없는 게 아니고 근이 실근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였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 그럼 이럴 때는 정말 근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 다루는 게 이 친구예요. 자, 우리는 근을 다 판별하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도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 사실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2개야. 하지만 실수가 아닐 수는 있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을 이제 뭐라 그럴 건데 허수인 근. 그래서 허근이라고 부르고 허근과 실근을 합쳐서 복소수인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랑 허수,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억나나?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원래 자연수밖에 없었잖아. 확장. 맞아요? 그 다음에 2학년으로 넘어오자마자 유리수라는 걸 배웁니다. 확장.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갔더니 실수라는 걸 배웁니다. 루트 3 이런 거죠. 확장. 맞아요? 이제 한 번 더 확장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확장 안 돼요. 복소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그럼 고3까지 써먹는 거네. 지금 조금 더 이수식. 고1 이후로는 허스윙크를 다루잖아요. 고1 이후로는. 너무 좋지. 근데 이거 왜 배워요? 아, 그걸 어물쩍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거야. 근데 안 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게 있어. 근데 안 쓸 거야. 고3까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는 알자. 왜냐면 이제 어물쩍 넘어가는 게 싫어서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고 넘어가자는 거고. 이걸 배우고 나면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르겠죠?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도 못 풀고 인수분해도 안 되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럼 이제 방정식이 나왔죠. 이제 여러분들은 방정식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이 뭐냐면 사실은 말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관계가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나시면 방정식에 대한 이해도가 쭉 수직 상승합니다.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방정식이 아 이런 거였구나. 딱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면 자 이제 방정식 좀 알겠지? 이것저것 해볼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저것 해볼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 끝나면 뭐예요? 방정식은 좀 알겠니? 그럼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방정식 어느 정도 정리했지? 그럼 이제 활용해보자. 되는 거예요. 구성이 딱 찰지죠? 굉장히 찰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잡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부에서. 그래서 요렇게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정확하게 이해되셨을 거예요. 뭐? 이 수학상은 방정식 배우려고 배우는 파트입니다. 납득되지? 아, 그렇지. 납득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다 스토리가 방정식 하나 풀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이 솔직히 여러분들 방정식이 굉장히 모호하게 알고 있죠. 물어볼까요? 방정식이 뭔데요?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되는 등식.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관계식이랑 방정식은 뭔 차이인데 함수랑 방정식은 뭔 차이야? 왜요? y는 x 플러스 3. 이것도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거짓 바뀌는 거 맞죠? 근데 얘는 왜 함수? 얘는 방정식이야. 대답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미분 방정식, 도함수 이런 거를 구별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배우셔야 되는지 견적은 나오셨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을 다시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요. 알겠죠? 식부터 가보죠. 자,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알고 있던 거 할 거라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요, 친구들 이런 거 마찬가지야. 1 더하기 1이라는 걸 하시려면 1이 뭔지를 알아야 돼. 맞아요? 3 곱하기 4를 하려면 3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3 곱하기 4를 하죠. 3을 모르는데 어떻게 3 곱하기 4를 합니까?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그럼 우리 뭐 하실 거냐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다항식이 뭔지를 다시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좀 쪼개볼게요. 다항식입니다. 얘는 만을 다자예요. 항은 그냥 항입니다. 항을 이따가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죠? 식은 뭐죠? 식이요. 문자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것, 식, 그죠? 그러니까 많은데 항이 많대요. 항이 많은 식이래.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치면요,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좀 이따가 이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를 다항함수 라고 이게 확장을 나중에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미 알아요. 뭐야? 1차 함수 알죠? 맞아요? 이거 다항함수입니다. 2차 함수 알죠? 다항함수예요. 그것도 누구도 계세요? 3차? 4차?
4차, 5차는 안 배웠는데 일단 그것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다항함수라고 부를 건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보시고 2x제곱 플러스 sin x는 0이라는 y 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뭔데요? 모르셔도 돼요. 자, 설명할게요. 자, 근데 이거를 항이 많죠? 항이 많은 식을 다항식이라고 해버리면 얘도 다항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다항함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의가 좀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항이 많다로는 설명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다항식을 하기 전에 항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항이 뭐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숫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2의 4제곱 하면 이거 뭐라 그래요? 두 글자. 지수. 제곱은 두 번 곱한 거. 지수 맞죠? 지수잖아. 이건 지수는요, 얘랑 얘랑 곱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뭐를 나타내는 거지? 2가 몇 번 곱해졌다? 4번 곱해졌다. 이거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2가 x번 곱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찌됐건 둘이 곱해져 있는 건 아니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인이라는 여러분 이미 알고 사인 사시식으로 이런 거 알지? 맞아요? 삼각비의 그 사인이에요. 여기 자리에 x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확실한 건 얘는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얘는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럼 예를 들면 뭐예요? 다항함수는? 다항식은 아닌 거지. 그게 다항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을 다시 정리할게요. 항이란 뭐냐? 여러분이 나중에 항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문자나 수가 곱해져 있는 식. 덧셈 안 돼, 뺄셈 안 돼. 무조건 곱해져 있는 거. 이걸 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 항. 괜찮죠? 항 몇 개? 하나. 여기 플러스 2x 플러스 4, y 플러스 3 이렇게 써볼게요. 자, 본다. 주원아, 이거 항 맞아? 네. 이거는 아니지. 자, 그럼 항이 몇 개 해야지 되는 거? 전체로 다 봤어요. 아, 다 봤을 때 몇 개요? 4개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왜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지? 항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짜리인데. 괜찮아요? 일단 항이 구별이 돼야 되네. 그죠? 자, 이거 봐야 돼. 너 어제부터 진짜 너 토요일부터 어딜 보는 거야 자꾸 무섭게. 너 자꾸 여기 보면 나 무섭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봐봐. 나의 감정을 느껴봐. 서준이가 이거 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야. 무서워. 미나가 느껴봐요?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안 보고 계속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내 뒤에 뭐가 있나?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알겠죠? 날 봐달라고. 자, 이거 봐봐요. 무서우니까. 겁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알겠죠? 자, 여기 갈게요. 항이라는 건 뭐라고? 문자 또는 수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느끼듯이 문자 또는 수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이 많은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을 어떻게 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뭐랄까요? 이런 거 하면 되겠다지?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오케이? 제 A, B, C, D, E, F, G, Y, Z는 다 상수, 숫자, 오케이? 상수입니다, 상수. 개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X의 N제곱, X의 N-J제곱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형태를 아무거나 써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다항식 그런 거예요. 선생님, 아까 전에 네가요. 이것도 항이라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럼 나는 x만 문자로 생각한다면 이거 그냥 개수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이 안 이상해. 봐봐. 이거 썼을 때 이거 지금 개수인 거 이해되죠? 근데 얘는 왜 안 돼? 똑같은 건데. 맞아요? 이렇게 생긴 개수가 있나 보지 뭐. 그죠? 그럼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이거 다항식 인정되죠? 그러면 오케이. 다항식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우리 뭐라 한다? 다항식이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다항식 이제 여러분들이 모양도 대충 알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에서 다항식이 있다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뭐 SN제곱, 뭐 SN-1제곱 이런 게 있나 보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좋아. 근데 여기 이거 이 마늘 닫다 이 마늘 닫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 다 들어보신 거 맞지? 다항식. 여러분 충격적이게 말이죠. 다항식. 예? 단어가 다른데요, 선생님? 나도 이해해. 다항식이라는 거를요 정의를 저렇게 하기 때문인데요. 뭐라고 되겠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죠.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 한 개도 들어가. 그럼 다항식은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다항식이라고 하면 되지. 왜 다항식이라고 부릅니까? 다항식 중에서 한 개짜리를 특별하게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다음 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옳지 않은 거예요. EX는 다항식이다. 2번 EX 제곱의 개수는 2다. EX 제곱에 에서 X 제곱의 개수는 2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자마자 1번을 찍고 넘어가요. 왜요? 선생님 EX는 다항식인데 다항식이래요. 오케이? 근데 안타깝게도요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왜요? 다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영이는 사람이다 했더니 아닌데요. 시영이 남자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어버렸죠? 남자는 맞는데 사람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다항식인데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지? 이해되셨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도 다항식 안에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용어 정리는 어느 된 것 같은데 이제 추가되는 것만 할게요. 자, 개수, 차수, 상수 이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여기는 조금 중학교 때랑 느낌이 달라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식을 하나 쓸 거예요.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네, 마이너스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문제를요. 내가 어떤 앞에다 코멘터리를 딱 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느낌이 빡빡빡 바뀌어요. 자, x에 관한 식.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래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차수를 좀 써보겠습니다. 차수. 자, 정리할게요. x에 관한 식으로 봤을 때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 x만 해석을 하면 이거야. x만 문자로 생각해.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자 뭐가 꼈어? x가 꼈죠? 그럼 몇 차입니까? 이 항은 1차가 되는 거예요. 왜요? x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얘는 몇 차일까요? 2차. 굿! 얘는요? x가 없네. 자, 우리가 얘 x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보죠? 얘가 상수항이잖아요? 맞나요? 뭐라 했는데? 영차. 영차 맞아요. 영차 맞습니다. 상수항의 영차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영차예요. 영차항. 영차항 맞아요. 진짜로. 잘했어.
근데 조금 앞서갔어. 수업 기념이야. 고2 기념이야. 고1에서는 영차를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영차예요.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상수항일 때는 얘는 뭐 그냥 상수항 쓰면 돼요. 상수항. 인정?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몇 차다 그러면? 1차. 얘는요? 상수항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수가 같고 문자가 같은 식을 뭐라고 그러죠? 동류항이라고 해요. 맞나요? 동류항은 어떻게 하게 됐죠? 개수끼리 더하기로 했어. 그럼 얘가 4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4y x 더하기 3y 플러스 4라고 쓰시면 정리가 끝나는 거죠. 알았어. 하지 말고. 정확해요? 맞지? 자, 그랬을 때 이 식 전체는 몇 차라고 했는데 제로 분차수가 몇 차예요? 2차니까 얘는 2차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로 본 거예요? x에 관한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y에 관한 식. 오케이? y에 관한 식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쓰는 거야. 차수 다시 써, 차수. 자, 얘 갑니다. 2차. 얘는요? 상수. 얘는요? 1차. 너는요? 1차. 너는요? 상수가 들어갑니다. 정리하시면 4xy제곱. 얘는 지금 개수겠죠? 맞아요? 자, 얘 더하기 얘 1차 1차 더하는 거니까 4x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맞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상수항이 되죠. 합쳐서 얘가 1차. 마찬가지로 이거 몇 차예요? 몇 차식인 거예요? 2차식인 겁니다. 맞아요? 이해됐죠?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겹지도 않나 봐요. XY에 관한 식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돼요? 돼요? XY 다 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문자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다시 갑니다. 몇 차예요? 생각해봐야겠죠? 자, 문자가 곱해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럼 차수가 뭔데? 라고 하시면은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지는 개수입니다. 특정 문자가 뭐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XY를 특정 문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문하지? XY는 몇 개 곱해져 있니? 그럼 몇 차예요? 3차가 주문이가 2명 있었습니다. 나는 더빙인 줄 알았어. 주문이가 뭔가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소리는 여기서 나와요. 깜짝 놀랐네. 자, 이게 몇 차 이거? 2차. 얘는 1차. 너는 2차가 되는 겁니다. 너가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4xy제곱 더하기 얘네들은 지금 문자는 다른데 차수만 같은 거잖아요. 동류항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얘는 3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그 다음에 1차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쓰시면 이제 정리가 끝난 건데 자, 이것처럼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 순으로 쓰는 이 순서를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어렵지 않죠?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지. 이거 하실 때 이 멘트를 잘 봐야겠죠. 문제에서 x에 y에 관한 식이라고 했는지 x에 관한 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그죠? 모양이 바뀔 테니까 여러분이 그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디테일들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이 조금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좀 더럽게 문제를 내겠구나, 좀 짜증나게 내겠구나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굉장히 짜증나게 낼 거예요. 앞에 이런 문장 그냥 넘어갔다 되는 거지 문제가 다르게 나오겠죠. 잘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만 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Y를 지금 우리가 문자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앞에 XY 아닌 애들 얘를 뭐라 그래요?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문자가 아닌 것들 항 안에서 특정 문자가 아닌 것들은 다 개수인 겁니다. 만약에 얘를 x에 관한 식이라고 한다면 4xy제곱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4y제곱 x로 바꾸셔야 되는 거지. 얘가 뭔 거예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x 빼고는 다 숫자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에 따라서 개수와 차수와 상수항이 바뀐다. 괜찮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그러면 봐봐 친구들 이렇게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내려가는 게 내리차순이죠. 그럼 이걸 거꾸로 쓰는 거.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오름차순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물어볼게요 친구들. 오름차순 있잖아요. 본 적 있다 없다? 없지. 버려요. 왜 안 써? 안 써. 근데 왜 알려줘요? 아까 말했잖아요. 찌찌파가 다 없앨 거라고. 고등수학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안 쓸 건데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까 복수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려줬으니까 여기까지는 생각해도 좋아. 라고 테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는 걸 우리 뭐라 하냐면 교과 외 과정이라고 합니다. 수능은요, 철저하게 이 네모칸 안에서만 돼요. 그죠? 다양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도구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걸 쓰는 순간, 띠 잘못된 방식으로 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채널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거기에 틀린 말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교과외 과정 내용을 전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내가 안 배웠나가 아니라 그분이 교과외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특정 문제는요 교과외 과정을 갖다 쓰면 문제가 빨리 풀려요. 오케이?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푼 건 아니에요. 나는요 그 네모 테두리 바깥의 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학과 부전공이거든요. 모를까요? 아니겠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알려주는 걸 습관화되잖아요. 그걸 맨날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 문제는 쉽게 푸는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특정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수학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문제는 수능이 안 나와요. 그게 뭔 소리야 선생님? 기존에 있는 문제는 수능이 안 나와요. 수능은 매번 새롭게 출제됩니다. 다른 유형만 나와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왜냐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요 고등학교에서는요 유형을 무한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개념이요 한 300개 되거든요. 개념이 300가지가 돼요. 고1부터 고3까지 개념이요. 뭐가 개념인데요? 이런 거를 개념이라고 해요. 이런 거 300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을 섞어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시면 4개 이상의 개념이 섞이거든요. 조합 개수가 몇 개일까요? 300개의 개념에서 내가 얘랑 갖고 가서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무한개겠죠?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형이 매번 색다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능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못 봤던 문제들이 수능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를 어디까지 풀 수 있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야 돼. 선생님, 이 개념은요,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질문인 거예요. 됐죠?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학 공부는. 그랬을 때 점점 실력이 올라가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중학교 때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나한테 계속 그래요. 선생님, 이 문제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 how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이 문제 풀이 방법을 알려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외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내신까지는 어떻게든 되거든요. 왜냐면 내신 학교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바빠. 모든 문제를 새로운 걸 숙제할 수가 없어요. 얘들아, 그 수능 문제 30문제 만드는 거 있잖아요. 6개월 걸리거든요. 교수님들, 우리나라에서 수학 거장들이 한 3, 4개월 모여가지고 문제 만들고 검토하다 한 5, 6개월 걸려요. 그래서 30문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일개 개인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를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차이가 다 낸다고요? 아 그거는 우리 그런 거 시키지 말자. 그 쌤도 박봉이야. 그거 어떻게 하냐. 그 쌤 교수님들은 그거 오륙교를 하고 나면 1학 받아요. 엄청 많이 갖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선생님한테 그거를 월에 한 300도 간신히 받으시는 분들한테 일을 막 그렇게 줘버리면은 죽어요. 안 할 거란 말이지. 다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문제를. 대부분 선생님이 다. 물론 한 20문제가 있으면 한두 문제나 세네 문제 정도는 자기가 만드실 건데 나머지 문제가 어디서 보던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그 세네 문제를 틀려도 2등급 받는 전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신은 어떻게든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량을 많이 풀고 외우고 하면은 어떻게든 커버가 돼. 근데 수능을 못 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최저를 맞추지. 대학을 못 가요. 공부 방식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개념을 탄탄하게 외운다. 공식을 이해하고 외우신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적용해서 풀지를 계속 고민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이 얘기는 중간중간에 계속 드릴 거예요. 자, 넘어가죠. 오늘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다는 느낌 받으시면은 많은 감정이에요.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 끝나요? 하지만 아시죠? 이따 다시 봐야 돼요. 응? 이따 다시 봐야 돼요. 아니 너 이제 이번 픽스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걸 전혀 고지를 못 받았니? 생각할게. 월요일날 3시 반에서 5시 반 2시간이죠? 수요일날 3시 반에서 5시 반 2시간이죠? 목요일날 4시 반에서 5시 반 1시간이죠? 금요일날 똑같이 해요. 총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이죠? 기준이랑 똑같네요. 그죠? 둘둘둘이랑 똑같은 거죠. 이때는 여러분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날 2시간이 되면 나도 이날 하고 싶어. 근데 그죠? 이해됐죠? 토요일은 안 나오는 게 어디야? 평일에 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끝나자마자 오니까 얼마나 시간 효율이 기기미키, 그지? 기계 막히잖아. 주무이는 듣자마자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 근데 수업 설명도 안 했어. 시간 딱 설명하니까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했더니 학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일찍 끝나는 게 너무 좋대. 그쵸? 좋은 거야 이거. 그지? 대신에 숙제 이런 것만 잘 해오시면 우리는 아무 트러블 없이 아주 행복하게 해피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죠? 숙제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나는 많이 바라지 않아. 상시. 스피디 하게 갔다 오세요. 숙제만 잘 하시면 돼. 네. 쌤이 보여줬던 그거 있잖아요. 뭐? 사인엑스 들어가는 함수 쪽에서 사인엑스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사이언스 들어가는 거? 네. 어. 그거 생각함수예요. 그게 생각하면서 거의 돼요. 아, 들을만해요? 들을만해? 아직 안 봤죠? 싫어요. 지루하게 너 문제 내준다? 잘 풀 수 있나 볼까? 그러니까 처음에 지루해. 개념 공부가 원래 그래. 근데 이게 쌓이면은 나중에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일찍 안 끝나면 주머니 때문입니다. 자, 가도록 하죠. 더스텐 카페 스템이에요. 다음 시간 더스텐 카페 스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바로 푼다는 모르는 사람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동류형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 동류형이 뭐지? X에 관한식, Y에 관한식에서 동류형이 달랐지? 그거만 주셨으면 돼요. 알겠죠? 문자와 차수가 다 같아야 돼. 차수 같다고 예를 들면 XY에 관한식 이라고 했을 때 EXY하고 Y제곱이 있습니다. 이거 2차죠. 이거 2차지. 하지만 문자가 다르죠. 동류형? 아님. 오케이? 문자까지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동류형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이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덧셈은 동류형만 잘 하시면 되고요. 밑에 좀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서 자, 덧셈에 관한 소리인데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친구들 1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1 같은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여기, 그지? 근데 이건 마찬가지인 거지. 4 플러스 x하고
x 플러스는 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은 덧셈이야. 뺄셈 아니야. 얘들아, 뺄셈은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야. 알죠? 이거 다른 거죠. 저는 덧셈에서는 자리를 바꾸는 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하고 4 플러스 2x 플러스 x제곱이 무슨 차이냐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이죠. 하지만 같다고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다음 결합칙입니다. 결합칙이야.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괄호 돼 있으니까 이걸 통째로 외우더라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봐봐. 1 더하기 3 더하기 7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실 때 1하고 3을 먼저 계산하신 거하고 3하고 7을 먼저 계산하신 게 결과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러면 연산 순서에 관한 법칙입니다. 연산 순서예요. 연산 순서. 연산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덧셈끼리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덧셈끼리 있을 때는 연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끝. 넘어가. 별거 아니죠? 일단은 끝났어요. 수다나. 어려워요? 아니죠? 너무 쉬워서 이 인간이 왜 천천히 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도모치 가겠습니다. 여기, 원래 선생님이 필수에 하나 풀어주는데, 이거 너무 쉬워서 안 한 거임? 이 앞부분은? 너무 쉬워서 안 한 넘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푸는 거. 오늘 진짜 천천히 나가는 거야, 나. 이 인간 이렇게 나가도 다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알아요? 뒤에 빨라지시고. 뒤에 빨라지면 여러분이 나랑 친해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속도 내는 거야. 쫙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서로 이제 약간 간 보고 있는 중. 잘 듣나? 천만에 뭐? 좀 쉬어. 천만에 좀 쉬어요. 지금 쉬고 있는 거야. 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 지금. 지금 굉장히 릴렉스하게 하고 있는데? 좀 일찍 끝나. 맞아. 야,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뭔지 알아? 무슨 차이일 것 같아? 뭐가 차이냐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입니다. 난 돈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지. 그럼 프로겠네? 그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돈 받았는데 그러면 안 돼. 조용히 해.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갈게요. 1번 갈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인데요. 이게 A의 N 플러스 N이라고 외우신 분들은 약간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 어렵지 않은데 외우시면 안 돼. 자, 이게 이 뜻인 것만 이해하시면 돼. A의 N제곱이 뭔 뜻이야, 시영아? 이게 뭔 소리야? 그거요. 고마워요. A를 4번 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A의 N제곱은 뭘까요? 그렇지. 그렇죠. A를 N번 곱하는 거야. 이게 N개예요, N개.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A를 N개 곱한 게 있고요. N개 곱하기 얘는 A를 N번 곱한 거지? 맞아요? 그럼 이제 A가 몇 개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 뭐예요? N 플러스 N개 있겠지 뭐 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치? 그래서 얘들은 지수끼리 더해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 그치? 좋아. 넘어가.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은요. A의 N제곱의 N제곱인데 약간 이런 느낌. A의 세제곱의 제곱 이런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A의 세제곱이 2개 곱해졌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뭐로 바뀌어? 이걸로 바뀌는 거지. 그럼 3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그럼 A가 6번 있습니다 인 건데 우리가 아무도 이렇게 안 하겠죠. 왜요? 얘랑 곱한 것만큼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될 테니까요. 맞아? 동의됐나? 그래서 뭐예요?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입니다 이건데 여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메인 포인트는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A의
4제곱이라고 쓰실 수 있지만서도 A의 4제곱에 세제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다 써먹는데요? 자 보세요. A의 24 플러스 3A의 12제곱 플러스 5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A 세제곱이 뭐 2였다 이런 얘기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널 A 세제곱에 8제곱 3 곱하기 A 세제곱에 4제곱 플러스 5라고 바꾼다면 해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됐죠? 내가 만든 지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아마 이거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보셨을 거예요. 다음 3번 AB의 n제곱이야 얘들아. 이거 뭐야? AB를 무려 n번 곱한 거래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잖아. 이건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게 n개가 있었는지요? 자 그러면은 A가 이제 몇 개 있었을까라는 얘기죠? AB가 n개 있었으니까 또 AB n개 있었겠지. 그럼 얘가 뭐죠? 친구들 곱셈은 서로 자리를 바꿔도 괜찮잖아. 그럼 A만 따로 모아. 그 다음 B를 따로 모아요. 그럼 얘가 몇 개? n개. 너도 n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A의 n제곱, B의 n제곱 써도 괜찮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곱셈에 이따 나오겠지만요. 얘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막 바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전혀 문제 없다. 괜찮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외우셨다면 좀 슬픈 거야 지금. 별것도 아닌 거를 외우고 오신 거야. 별거 아닌데, 그지? 4번강. 자, 여기서 내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만. 나 이거 너무 길어요. 싫어. 자, 이거 적어 놓으세요. 제가 어떻게 한번 적어 놓으시죠. 이거 안 배운 거야. 나중에 배워볼 때 미리 알려드리는 거야. 안 나와도 알면 안 적어도 돼요. 조용히 해. 그래, 적어. 참고로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걸 가르치고요.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약속.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개념을 한번 조금 틀게요.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이게 나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게. 이거 하나 툭 칠게요. 자 그러면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을 하시면 이게 A의 4제곱 빼기 n제곱 3제곱이니까 A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A가 밑 분모에는 3개 있고요. 분자에는 4개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보세요. 슉슉 날라간 거 하나 남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4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을 하시면 이게 A의 4제곱 빼기 6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거를 뭐로 보겠다고요? 그냥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분모에는 A가요 6개 있고요. 분자에는 4개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그 뜻 맞죠? 그럼 4개 날라가면 분모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이게 이거래. 분모에 A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면서요? 아, 그렇네요. 맞아요? 그렇네요. 이해해버렸어? 그 이걸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 너 A분의 1의 제곱으로 보고 있는 거구나. 왜요?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아까 배웠잖아요. 맞아요? 배우셨습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같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범위를 안 나누고요. 그냥 a의 7 나누기 a의 11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럼 지수가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럼 이건 뭐라고 쓰면 돼? a의 4제곱분의 1 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이거 받아들이시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져서 이 4번 공식이 이제 이거 하나로 퉁쳐지는 겁니다.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그냥 n이 크냐 볼 거 없이 n 빼기 n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안 한 게 있죠. 얘는 뭐예요, 선생님? a의 4 나누기 a의 4를 하시면 a의 4 빼기 4잖아요. 그죠? 그럼 a의 n제곱이네? 얘는 뭐다? 1로 가라. 아까 전에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0차라고 했을 때, 선생님 0차가 있을 때, 그 상수가 맞긴 해. 라고 했더니 이거 뭐냐면 4 곱하기 x의 0차예요. 그래서 0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수하면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건데 미리 갖다 쓴 거예요.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5번 갑니다. 5번은 뭐죠? 복합적인 거지. b분의 a의 n제곱인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쭉 갔는데 이런 게 몇 개? n개? 그럼 a가 n개, b도 n개.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b는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왜요? b가 0이 되면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0분의 1 이런 거 있으면 없음. 없음. 존재 안 함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고등학교 수업, 대학교 수업 가서도 0분의 1 없는 겁니다. 0에 가까운 수분의 1은 있어요. 그걸 우리 무한대라고 불러요. 근데 0분의 1은 없는 거예요. 0에 가까운 수가 아니야. 0은 알죠? 그냥 0인 거잖아. 어렵지 않죠? 한 개도 안 어려워. 자, 오늘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늘 오셨어도 왔다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시면 뒤에 고생 공식, 개념 공식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고생 공식, 개념 공식 다음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런 걸 우리 전개라고 합니다. 자, 전개인데요. 자, 이 전개를요, 새롭게 올 거예요. 다시 굉장히 천천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아까 전에 단항식 이런 거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제 다 나와요. 천천히 했을 뿐이지, 그치? 이 전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전개를 배울 거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쓸 거야. 저희가 전개 어떻게 하셨냐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요. 그 다음에 이 결과들을 다 더해. 이게 전개였죠. 맞나요? 이게 전개였어요. 이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입니다. 라고 외우고 계신 거죠. 헛셈 공식. 맞나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 자, 결국에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항이요 서로 다 한 번씩 곱해지고 그 결과를 다 더하는 겁니다. 놔둘게. 문장이 좀 바꿨어요. 여기 있는 항 두 개, 여기 있는 항을 한 번씩 곱할 거죠. 그럼 총 몇 개의 항이 나올까요? 얘는 그렇지. 얘는 두 번, 얘도 두 번 곱해질 거 아닙니까? 총 4개의 항이 나오고 이걸 다 더하면 전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근데 그거를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항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방식이 여기서 하나의 항을 고르고 여기서 하나의 항을 골라서 둘을 곱하면 한 개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걸 몇 번 한다? 4번 할 거다 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내가 x를 꺼내고 또 5를 꺼낼 수도 있어요. b를 꺼낼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 뭘 꺼낼 수도 있어요. a를 꺼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를 꺼낼 수도 있고 a를 꺼내고 b를 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곱해지면
이렇게 되죠? 이 네 개를 다 더하면 전기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별반 다른 게 없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보는 순간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걸 풀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나요 보시게 될 문제예요. 그런데 참 충격적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해가지고 전개할 건데 그럼 항이 몇 개 나오냐면 한 번씩 곱할 거라면서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네. 그럼 3의 4제곱이에요? 81개의 항이 나오겠네요. 와우. 그냥 안 하네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물어본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려준 방식을 잘 골똘히 생각해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되냐면 이 괄호에서 몇 개 꺼내? 하나 꺼내고 이 괄호에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꺼내서 곱하면 한 개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81개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A제곱, B제곱이 되신다면 A 몇 개 꺼내야 돼? 2개. B는요? 그렇지. 그럼 어디서 A를 2개 꺼내고 어디서 B를 2개 꺼내는지만 골라주면 되겠네. 오케이? 근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너희 숫자 좀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 괜찮죠? 그러면은 A 이제 몇 개 꺼내? 3개. B는 하나. 오케이. 내가 여기서 A를 꺼내면 여기서 무조건 못 꺼내야 돼. B를 무조건 꺼내야 되는 거예요. 민나이는? 좋아. 그럼 내가 여기서 B를 꺼내면 여기서 무조건 못 꺼내요? A를 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 꺼내고 B 꺼내고 A 꺼내는 거야. 그 마지막 B 꺼내고 A 꺼내면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다 모르는 거죠. 더 이상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게 A 3개 B 하나, A 3개 B 하나, A 3개 B 하나, A 3개 B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걸 다 더해야만 전기 끝이라면서요. 다 더하면 뭐 나와요? 4 A 세제곱 B 나오나? 그래서 이 친구의 배수는 4였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원래 전기례로 가면 81개를 다 한 다음에 동명계산 다 한 다음에 나오는 거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더니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방식이에요. 일일이 전개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 전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보실 건데 미리 좀 보자고. 실제로 이거는 좀 이따 볼 겁니다. 이런 걸 전개 한번 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갑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서 하나의 항을 만들어낼 건데 둘이니까 총 8개의 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8개 다 구할 거야. 자, 여기서 간다. 근데 기준 없이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X가 3개 꼽혔다. 그치? X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건 3개 뽑히는 거잖아요. 그 X 그 다음은 2개 뽑혔다. 하나 뽑혔다? X가 없다. 까지 할게요. 그렇죠? X가 3개 뽑히려면 X를 하나씩 뽑아주면 돼요. X를 2개 뽑으려면 X 2개에 Y 하나. 근데 Y를 여기서 꺼내도 되고요. 여기서 꺼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X를 하나 꺼낼 수 있죠. 여기 하나 꺼내면 나머지 다 Y를 꺼내주셔야 되고 X를 여기서 꺼내면 나머지 다 Y를 꺼내주셔야 되고 X를 여기서 꺼내면 Y를 나머지 다 꺼내주셔야 돼요. 마지막 X를 안 꺼내려면 다 Y를 꺼내주면 돼요. 총 8개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총 8개 한 나왔네. 전개합니다. X제곱, X제곱 Y, X제곱 Y, X제곱 Y, XY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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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제곱 되나요? 이거 3개 동류항, 3개 동류항이죠. 그럼 정리하시면 X세제곱 플러스 이거 3개, 이거 3개, 이거 하나,
해서 이 친구를 전개하면 얘가 됩니다. 다 나오시는 건데 그게 어디냐면 넘겨보시면 곱셈 공식 보일까요? 맞아요? 3번 개념에 7번 보실까? 7번 보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걔가 얘예요. 7번 보임? 괜찮을까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신 거예요. 맞지? 1번부터 4번 모른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치? 다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5번부터가 새로운 거죠. 10번까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는 좀 진하게 돼 있고 9번, 10번은 좀 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9번, 10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공식은 아닌 거예요. 5번부터 8번까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8번까지가 중요하긴 한데 9번, 10번은 어디서만 사용되냐면 수학상에서만 사용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잘 안 써요. 근데 1번부터 8번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다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 외우셔야 되는 얘기. 자, 이거는 이제 오늘은 이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지금 이거는 좀 이따가 숙제로 낼 건데 이거 한 번씩 방금 한 것처럼 이 방식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거 일일이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씩 꺼낸다 기준으로 이런 방식으로 증명해 오는 걸 숙제로 낼 겁니다. 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랑 뒤에 넘기시면 4번에 변형이 있거든요. 이 친구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오시면 돼요. 두 가지 다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하긴 할 건데 그냥 미리 본다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하고 지금 뭐 하실 거냐면 여기 개념 익히기 보입니까? 페이지는 15페이지예요. 이게 나옵니다. 여기는 진짜 방금 전에 배운 개념을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레벨에서 갑자기 내신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나이가 갑자기 뻥 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간에 고착점을 만들어 놓은 게 필수 예제인데 얘네들이 내가 이 개념 원리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래도 정석이나 다른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해요. 왜 친절하다고 느끼냐면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칠 때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거 만드신 분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필수 예제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내신 레벨 문제의 한 절반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꽤나 어렵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를 바로 풀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확인 체크죠. 확인 체크 바로 풀려고 하면 못 풀 거예요. 근데 이 필수 예제가 이 밑에 풀이가 달려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레벨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익히신 다음에 이 방식으로 확인 체크를 풀이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점검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책에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인 문제는 필수 예제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사용했는데 저는 필수 예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은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스테이크 안 먹고 가니쉬만 먹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일 좋은 문제는 필수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노트 있죠? 노트에다가 이걸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풀이를 보고 확인해보는 거예요. 내가 잘 풀었나? 그랬을 때 내 풀이가 적어도 얘가 다른 풀이 해가지고 적어놓는 것도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랑은 같아야 돼. 오케이? 근데 내가 둘 다 다른데 답은 맞았으면 뭔가 좀 이상하게 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 간단한 거라서 괜찮은데 나중에 어려운 거 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예제는 꼭 노트에 풀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확인 체크 보이십니까? 이것도 여기다 풀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노트에서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거 푸실 때 노트 쓸 거잖아? 그럼 이거 풀 때 그냥 노트에 이어서 푸세요. 그래서 여기 필수 예제부터 확인 체크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연습 문제라는 게 나올 거예요. 제가 한참 얘기에 나오긴 하는데. 자,
자, 여기 연습 문제 보입니까? 페이지는 32페이지가 되겠네. 첫 연습 문제가 그쪽에 있겠네. 자, 거기 보이십니까? 여기에 레벨을 알아놨을 거예요.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스텝 1. 여기 스텝 2 뒤로 넘기시면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실력업은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또는 기출문제를 변형했거나. 그래서 난이도가 내신보다도 살짝 위인 것도 가끔 있어요. 내신 수준 레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야. 근데 우리는 지금 선행이잖아. 이 레벨을 풀 수가 사실 없습니다. 한 번 배웠을 때 이거 풀면은 나도 거의 쓰셔주긴 할 건데 그게 대단한 거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 나중에 말했잖아. 시험 전날에 그 상태가 완성되면 된다고. 그죠? 그게 지금 완성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여기 지금 건드렸다가 수학이 싫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스텝 1까지만 추천을 해요. 첫 번째 1회차에서. 스텝 2도 한번 맛은 보세요. 맛은 보시는데 수학이 싫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면 요거만 하세요. 알겠죠? 딱 봤는데 이건 좀 하시면은 그냥 요거만 하셔도 돼요. 알겠나요? 걱정하지 마. 우리는 어차피 문제 수학상 있잖아요. 방학 끝날 때까지 진짜 진리도 못 풀 거니까 이 정도 레벨 문제 나중에는 그거 아닌데 할 때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 일인 거고 첫 술에 배울 수 없잖아요. 첫 술에는 씹어서 소화되는 것까지의 노력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스텝 1까지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구성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다음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필수 예제 있죠? 필수 예제는 다 풀진 않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수 예제들은 체크해서 풀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나머지들 있죠? 내가 풀어준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풀어준 거 풀어주지 않은 필수 예제들도 다 푸셔야 돼요. 집에서 노트를 가리고 내 힘으로. 안 그러면 실력 안 늘어요. 알겠지? 필수 예제 풀어야 밑에 확인 체크가 잘 수월하게 풀리실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냥 OT 그 자체. 그냥 개념 수업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풀 거고 책 구성은 이렇다. 목차는 이렇고 여러분 목적은 여기까지 라고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나를 만나시면은 이제 여러모로 좀 속도가 살짝 올라간다는 느낌일 거고 다음 주쯤 되면은 좀 빠른데? 라는 느낌이 드실 정도로 수업을 좀 낼 거예요. 알겠죠? 개념 원리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시면 지쳐. 알겠죠? 어차피 또 할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할 거니까. 알겠죠? 그냥 뭔 말인지는 알겠다. 이러면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책이요. 뒤에 덕지가 달려있는데 안 걷어요. 고등부는 안 걷어. 중등부는 철저히 걷어서 내가 다 보관하거든요. 근데 고등부는 안 걷어. 왜? 덕지를 봐도 이해를 못해. 걷을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그럼 왜 안 걷냐? 내가 없을 때 막히면 보시라고 안 걷는 거예요. 알겠죠? 풀다가 이거 모르겠는데 연습 문제 풀다가 막혔는데 나는 멀리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내가 혼자 안 되겠는데 하면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참고하신 모든 문제는 누가 갖고 와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답지를 받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그 답지를 빼고 나시면 맨 뒤에 보면은 빠른 답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빠른 답지만 들고 다니시면서 가볍게 채점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오케이? 빠른 답지를 가지고 채점하시고 답지는 집에다 두시고 무슨 말이겠죠? 지우시고 필요할 때만 좀 보시는 걸로 하시죠. 괜찮나요? 그래서